안녕하세요 여러분.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 가지고 돌아왔어요. 전방 십자인대는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인데 특히나 많이 하기 때문에 재수술도 사실은 또 적지는 않아요. 되게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시는 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 다쳤을 때도 정상인데도 다쳤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수술하고도 또 다치실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운동하다 또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, 어떤 경우에는 저절로 녹아서 없어졌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생착이 안 돼서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,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제 재파열이 생기는데, 그럴 때 재수술에 실제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제거나 어떻게 하느냐,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좀 와봤어요. 전방 십자인대 재제거나 하면 이제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, 전방 십자인대는 이제 뼈에서 뼈를 연결을 하잖아요. 그거에서 이제 터널의 위치,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. 터널의 위치가 안 좋으면 그 터널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써서 또 인대를 재건을 하면 결과는 좀 좋지는 않을 거고, 또 하나의 문제, 터널은 괜찮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너무 넓어져 있어. 터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할 때는 자가건을 쓸 때는 대략 한 7mm, 8mm 정도 터널을 만들어서 뚫고, 타가건으로 재건할 때는 한 9mm에서 10mm 정도 터널을 만들어서 이 인대를 넣어요. 인대를 무조건 두꺼운 거를 쓸 수는 없어요. 이 뼈의 크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딱 그 인대를 아무리 키워도 한 10mm 이상은 좀 쓰기는 좀 어렵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수술을 했던 터널이 너무 넓어졌어. 원래는 한 9mm, 10mm여야 좋은데 이게 15mm, 18mm, 심지어 20mm 넘어서까지도 터널이 너무 넓어지면, 아까 제가 인대는 두께를 넣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터널은 20mm인데 인대를 10mm짜리밖에 못 넣어. 그러면 그 인대가 안에서 뼈 안에서 이렇게 놀게 되면 인대랑 뼈랑 정말 꽉 붙어야지 이게 그 사이즈가 딱 맞아야지 거의 이렇게 그래도 생착이 다 되는 건 아닌데, 이 터널이 너무 넓은데 인대가 그 안에서 막 놀면 이 인대하고 터널하고 그 뼈하고 좀 붙기가 좀 어렵겠죠.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을 할 때 처음에 뚫었던 그 경골이나 대퇴뼈의 터널 위치가 되게 좋고, 그 다음에 넓어지지 않았어. 터널이 한 10mm, 12mm 그 정도 이내로 되면 그냥 그 터널에 있는 남아있는 인대 찌꺼기만 제거를 하고 인대를 그대로 끼워 넣으면 수술도 훨씬 더 간편하고 그냥 그대로 해도 돼요. 근데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인대 터널의 위치가 너무 처음에 안 좋았어. 내지는 인대 터널이 너무 넓어져 있어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그걸 다시 다 메꿔야 돼. 다시 다 메꿔서 그냥 원래대로, 원래 뼈에 구멍이 없는 뼈대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뚫어야 돼요. 이제 그걸 뼈에다 골 이식하는 건데, 오늘은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. 또 하나,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의 최신 트렌드, 전 외측인대 재건술, 그거까지 같이 해서 해결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오늘의 주인공은 38세 남자 환자분이고, 한 7, 8년 전에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했는데,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터졌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. 예전에 십자인대 재건했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이 터널이 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좀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조금 요 버튼이, 위에 있는 버튼이 전방 십자인대 위쪽 대퇴 쪽 그 고정 버튼인데, 좀 버튼의 위치가 너무 조금 좀 위로 서 있어요. 원래는 약간 더 옆으로 가면 좀 더 좋은데, 그다음에 아래쪽은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하는데 나사로 고정 안 하고 스테이플로 이렇게 딱, 스테플 있죠? 스테플. 그걸로 좀 집어넣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. 정면 사진 좀 그렇고,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관절염은 아직 안 왔어요. 옆 사진도 보면 전방 십자인대 재건했던 그런 모양 그대로 있고, 다리 정렬은 똑바르고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요거 사진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속 상태를 보려면 MR을 찍어봐야 되겠죠. 속 안에 대퇴슬개 관절 연골도 아직은 괜찮고요. 그 다음에 내측 반월사 연골, 외측 반월사 연골도 아직은 괜찮아요. 쭉 해서 보면 연골들도 내외측 아직 괜찮아요. 외측 반월사 연골은 살짝 좀 사이즈가 작은데 이전에 아마 수술할 때 좀 일부 좀 다듬었는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연골들은 아직은 이상 없거든요. 옆 사진 보면은 이제 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좀 잘 보이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여기 좀 보이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터널에
넓이가 살짝 좀 뭐 넓은가 뭐 하여튼 뭐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네. 일단 나중에 이제 이거 터널의 넓이는 정확하게는 이제 MRI로는 잘 잴 수가 없고 CT에서 좀 잘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옆에서 봐도 내측은 전방 십자인데 그 이외에 그 내측 관할상 앞뒤 그다음에 연골 다 괜찮고요. 그다음에 요 CT에서 보면 한 18.4mm, 18mm 이상 넘어요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재건할 때 인대를 10mm짜리를 넣을 텐데 이거를 좀 고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.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다. 그 다음에 위에 대퇴 터널도 한 17mm 정도로 넓어져 있어요. 둘 다 18mm, 17mm니까 10mm짜리 이제 인대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생착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보면은 아까 보면 18mm였지만 실제로 전후 길이 보면 20mm가 넘죠. 이게 상당히 좀 넓은 정도의 그런 터널이고요. 그래서 일단 환자분한테는 당신은 이제 터널이 너무 넓어서 이게 바로 이 십자인대 재재건을 하면 생착이 안 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한번 뼈 이식을 했다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뼈가 다 들어차면 새로 좋은 위치에다가 딱 9mm 정도 뚫어서 십자인대 재건을 하는 게 가장 좀 좋겠습니다. 생착도 좀 잘 될 거고 인대 위치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.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오케이 해서 들어갔어요.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MRI로는 다 괜찮았듯이 실제로 내시경상으로도 연골판이라든지 연골들은 다 깨끗하고 괜찮거든요. 위아래에 깨끗한 연골을 좀 볼 수 있고 내측 관할상 연골도 다 괜찮아요. 그래서 연골 깨끗한 거 잘 보이죠. 슬개골 쪽도 대퇴슬개 관절도 연골 다 괜찮고요. 전방 십자인대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십자인대가 없어서 이거 뻥 비어 있는 거예요. 외측도 지금 다 괜찮거든요. 연골 괜찮고 관할상도 괜찮고. 그래서 이제 요 뼈 이식을 할 때는 자기 골반 뼈 일부 좀 떼고 그다음에 이제 동종골이라고 제품으로 나온 뼈를 섞어가지고 다 집어넣어요. 최대한 좀 빡빡하게 좀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. 잘 붙으려고 그러면 자기 뼈만으로는 좀 부족해. 그래서 섞어서 지금 터널 안에다가 이 뼈를 좀 잔뜩 좀 넣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뼈 좀 잘 들어갔고 여기 보면 골반에서 이렇게 좀 뗐거든요. 뭐 많이 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한 1 곱하기 1cm 정도 떼고 여기서 조금 골반골 채취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동종골하고 섞어서 터널에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아까 까맣게 비어있던 부분이 지금 하얗게 뼈로 다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옆 사진에서도 뼈도 왕창 좀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 6개월 좀 보내요. 요 뼈 이식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디딜 수도 있어요. 걸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저 전방 십자인대가 없지만 어차피 요거 뼈 이식하기 전에도 전방 십자인대는 없었잖아요. 단지 뼈만 이식한 거지 특별하게 뭘 건드린 건 없기 때문에 따로 전방 십자인대 보조기 찰 필요도 없고 목발도 쓸 필요 없어요. 다음 날부터 좀 구부리고 펴는 것도 가능하고 물론 조금 며칠 아프겠지만 그냥 목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걸을 수 있죠. 일상생활 한 며칠 지나면 바로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뼈 이식에 대해서는 이제 일상생활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, 6개월 정도 돼서 이제 뼈가 이제 다 들어찼고요. 이제는 이제 재수술할 시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CT를 보면은 이제 뼈가 좀 왕창 요 터널에 좀 잘 찬 게 좀 보여요. 잘 붙었다. 그래서 이제는 그 재수술하러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 여기 뼈가 지금 예전에 터널이 있었던 데가 이제 뼈 이식에서 다 막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완전히 그냥 백지로 만든 거 도화지를 새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. 여전히 이제 연골들은 깨끗하고 연골판 이상 없고요. 다 연골 깨끗한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골 다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뚜껑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새로 수술자가 이제 제가 원래 평소에 좋아하는 위치대로 터널을 잡고 가이드 핀을 넣고 그 터널을 뚫고요. 대퇴 쪽에도 터널 새로 뚫어서 요 실의 끝털에 이제 인대가 달려 있어요. 이 실을 잡아 당기면 인대가 경골 터널에서 대퇴 터널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요 하얀색이 이제 인대고 그래서 새로 전방 십자인대가 깨끗하게 좀 잘 올라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수술 기구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크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간단하게 잘 자리 잡힌 거 알 수가 있고 상당히 좀 좋은 모양의 그런 딱 좋은 모양, 좋은 위치로 전방 십자인대 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십자인대 파열이 오래되거나 반복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무릎의 그런 관절막들도 다 조금씩 느슨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좀 더 타이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제거만 하면 회전 불안정성이라고 하죠. 이렇게 무릎이 그 경첩처럼 구부러졌다 펴졌다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약간 틀어지는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 불안정성을 조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
관절 바깥쪽의 전 외측인데 관절에 이제 무릎의 바깥쪽 그 외측으로 인대를 하나 좀 더 덧대요.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틀어져서 앞뒤로 흔들릴 때 좀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보강의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전해측 인대를 하나 더 덧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속 안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대를 하나 좀 더 만들어 주는 거죠. 수술 끝나고 나서 엑스레이는 이제 요 아래 이제 위에는 이제 녹는 핀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따로 보이진 않지만 아래 녹는 나사로 고정하고 쇠나사로 고정을 해놨어요. 엑스레이는 이제 좋은 위치로 잘 들어가 있고 MRI 보시면 이제 처음에 그 터널 위치는 여기거든요. 처음 터널 위치는 여기인데 실제로 인대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도 인대 이식을 안 하고 뼈 이식을 안 하고 인대를 삽입을 했으면 인대를 넣었으면 아마 이렇게 갔을 거거든요. 그럼 이제 훨씬 더 제가 터널 만든 위치보다 더 뒤쪽으로 왔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수직으로 인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. 수술하고 나서도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앞쪽에서 출발해서 약간 길게 좀 가는 요 터널의 위치가 더 좋은 터널의 위치인 거고,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터널 확장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뼈 이식을 했지만 터널 위치를 더 좋은 데로 새로 뚫기 위해서도 이제 이 뼈 이식을 했던 게 더 중요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인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위로 이렇게 좀 잘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올라가 있는 거죠. 위에 이제 이렇게 눕는 핀으로 이제 두 개 고정을 한 개 이렇게 좀 보이고요. 이쪽이 전해측인대 고정한 데고, 그래서 전해측인대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 실제적인 케이스 뼈 이식하고 6개월 있다가 다시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하고 플러스 회전 불안정성을 더 막기 위해서 전 외측인대 보강까지 실제적인 그런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. 이렇게 하면 되게 좀 탄탄해요. 탄탄하고 사실 전방 십자인대 처음 수술할 때와 재활은 큰 차이가 없어요.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하고 전해측인대 재건을 하면 이미 수술장에서 다 구부리고 펴고 다 해보고 나와. 그래서 크게 뭐 걸리거나 이제 타이트한 거 없이 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수술하고 하루 이틀 만에 다 하기는 어렵죠. 좀 아프니까. 얘도 되게 수술하고 이틀째부터 보조기 착용을 시키고 이렇게 운동시키다 보면 대부분 2주 이내에 90도 이상 각도가 나오고 한 4주 정도까지는 한 130, 140까지도 각도가 나와요. 그래서 목발은 대개 한 4주 정도 착용하고 보조기는 6주 정도 하라고 그러죠. 이게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수술이라고 해서 재활을 더 늦추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. 재활이 또 너무 늦어지면 나중에 다 강직, 섬유화 그렇게 되면서 이 각도가 안 나오고 십자인대 생착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각도가 안 나오면 그건 또 아주 또 골치 아픈 별개의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재재건이나 재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. 이미 수술장에서 뭐 다 구부리고 펴고 다 괜찮은 거 확인하고 나왔는데 굳이 뭐 오래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에서의 실제적인 뼈 이식, 재재건, 전해측인대 보강까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. 어떻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